But it seems I can't escape from this duality. I am so different from whom I've been, and now I've been so tired of your rules, trying to consume all the words that you choose. But I never had a chance to just. 실전 체형해부학 두 번째. 오늘은 허리 내목은 요방향 등 쿼드러투스 음볼입니다. 허리 내목근이 부착하는 부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으시고 골반의 PSIS, 엉덩뼈 능선의 가장 높은 지점, 어깨뼈 밑각, 갈비뼈 끝단을 찾습니다. 어깨뼈 밑각과 같은 레벨의 척추가 등뼈 7번, 엉덩뼈 능선과 같은 레벨의 척추가 허리뼈 4번, 갈비뼈 끝단과 같은 레벨의 척추가 허리뼈 2번, PSIS와 같은 레벨의 엉치뼈가 2번입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허리뼈 5번부터 등뼈 11번까지 가시돌기를 그립니다. PSIS에서 엉덩뼈 능선을 그리시고요. 척추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그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리겠습니다. 길게 척추를 기둥처럼 그리시고 먼저 그려졌던 척추 가시돌기를 사이에 두고 블럭처럼 나누어서 양옆에 가로돌기도 적당한 크기로 그립니다. 등뼈 12번에 부착된 12번째 갈비뼈와 등뼈 11번에 부착된 11번째 갈비뼈도 그려주십시오. 허리 내목근은 12번째 갈비뼈 아래에서 엉덩뼈 능선의 뒤쪽에 붙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허리뼈 가로돌기에서 엉덩뼈 능선 뒤 안쪽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허리 내목근의 기본적인 기능 3가지. 첫 번째, 골반이 고정되어 있을 때 허리 내목근이 수축하면 몸통을 옆으로 구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허리뼈가 고정되었을 때 허리 내목근이 수축하면 골반을 위로 들어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골반을 앞으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3번째 기능, 허리 내목근은 허리뼈의 측면 부착부를 통해서 허리뼈 측면 안정화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리뼈 측면 안정화 기능으로 생각해 봤을 때 허리 내목근은 1번, 2번, 3번, 4번 허리뼈 가로돌기에 부착하고 허리뼈 5번에는 부착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허리 통증이나 허리뼈 염좌, 허리 디스크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허리뼈 5번 레벨입니다. 허리뼈 5번의 안정성에는 허리 묵갈래근이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허리 묵갈래근은 다음 실전 체형 해부학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내목근이 길이가 보다 짧아지거나 긴장된 체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내목근은 측면에서 봤을 때 허리의 앞쪽보다 허리의 뒤쪽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거나 짧아지게 되면 골반을 보다 전방으로 기울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골반이 전방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허리뼈의 앞구름도 증가되겠죠. 요추 전만이 증가합니다. 골반이 전방 경사이면서 허리뼈의 앞쪽 커브가 과한 체형인 사람이 골반이 후방 경사이면서 허리뼈가 뒤로 구부러져 있는 사람보다 더 허리 내목근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긴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리뼈 기립근들과 함께 허리 내목근이 굉장히 짧아진 상태에서 고착된 사람들은 몸통 앞쪽 굽힘 검사를 해봤을 때 허리뼈가 뒤로 둥글게 커브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허리뼈 움직임 제한이 극도로 심하게 나타나거나 허리뼈가 앞쪽으로 볼록한 커브인 채로 앞으로 구부리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좌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리 내목근은 골반을 위로 들어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골반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쪽과 골반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쪽 중에서 어느 쪽의 허리 내목근이 더 짧아지거나 긴장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골반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쪽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쪽보다 더 허리 내목근이 긴장되거나 짧아져 있을 수 있겠죠. 허리뼈 측면 안정성을 제공하는 허리 내목근은 허리뼈 가로돌기에 부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허리뼈 가로돌기에 부착되어 있는 허리 내목근이 긴장되거나 짧아지게 되면 허리뼈 가로돌기 사이 간격이 더 좁아지겠죠. 허리뼈 가로돌기 사이 간격이 더 좁아진다는 것은 허리뼈가 오목하게 침만된다는 것입니다. 체형 평가를 해봤을 때 허리뼈가 수직으로 바르게 서 있지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측만되어 있다면 볼록한 쪽보다 허리뼈가 오목한 쪽의 허리 내목근이 더 긴장되거나 짧아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뼈가 왼쪽이 오목하고 오른쪽이 볼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이 오목하다는 것은 허리 네모근의 길이가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서 더 상대적으로 짧거나 긴장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몸통 측방 굽힘 검사를 해보게 되면 허리뼈가 오목했던 왼쪽으로 측방 굽힘할 때는 허리뼈의 움직임 제한 없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허리뼈가 볼록했던 오른쪽으로 측방 굽힘을 할 때 허리뼈에서 움직임이 제한되고 대신에 등뼈에서 과도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긴장되어 있는 허리 네모근이 허리뼈를 왼쪽 측면에서 꽉 붙잡고 있게 되면 허리뼈 오른쪽 측방 굽힘 움직임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허리 네모근 뿐만 아니라 허리뼈 측면 앞쪽에 부착되어 있는 스와스 메이저 또한 이 허리 움직임 제한에 많은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행평가에서도 허리뼈가 더 불안정한 쪽과 더 안정적인 쪽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허리뼈가 왼쪽이 오목하고 오른쪽이 볼록한, 왼쪽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는 쪽, 오른쪽이 더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쪽입니다. 보행평가에서 왼쪽 측면의 허리 움직임보다 오른쪽 측면의 허리의 움직임과 허리뼈의 전방 회전이 더 과하게 일어나는 것이 보이시죠? 지금까지 보신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허리 네모근은 골반이 더 높은 쪽이 긴장되거나 짧아져 있을 수 있다. 허리 네모근은 허리뼈가 오목한 쪽이 더 긴장되거나 짧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관찰될 수 있는 이 사람의 체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체 모빌리티가 오른쪽인 사람, 골반 오른쪽의 높이가 더 높고 보다 전방경사되어 있으면서 허리뼈는 왼쪽이 오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오른쪽 골반이 왼쪽에 비해 보다 더 높은 쪽이니까 오른쪽 허리 네모근이 더 긴장되거나 짧아져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허리뼈는 왼쪽으로 오목하니까 왼쪽 허리 네모근이 더 긴장되고 짧아진 것도 맞습니까? 오른쪽도 짧아지고 왼쪽도 짧아지신 건가요? 맞습니다. 이 사람의 허리 네모근은 오른쪽 왼쪽 둘 다 긴장되고 짧아져 있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허리 네모근을 하나의 근육으로 보지 마시고요. 허리 네모근의 안쪽과 가쪽 부분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골반이 보다 높은 쪽에서는 허리 네모근의 가쪽 부분이 더 긴장되고 짧아져 있는 것, 허리뼈가 더 오목한 쪽에서는 허리 네모근의 안쪽 파트가 더 긴장되고 짧아져 있는 것입니다. 허리와 골반 통증의 재활이라는 이 책에서도 허리 네모근의 가쪽 부분과 안쪽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허리 네모근의 가쪽 부분을 움직임에 많이 관여를 한다라고 해서 글로벌 근육근 그룹에 분류했고, 허리 네모근의 안쪽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어 근육, 배가로근이나 골반 밑근, 목갈래근들처럼 안정화 기능에 보다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라고 해서 로컬 시스템 그룹으로 분류를 따로 했다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의 주범은 허리 네모근이야. 허리 아플 때는 허리 네모근을 풀어줘야 돼.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제로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 허리 네모근이 긴장되어 있거나 짧아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허리 네모근 주변에 트리거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허리 네모근을 그냥 풀어주기보다 허리 네모근의 가쪽 부분과 안쪽 부분을 체형을 비교해 가면서 어디를 풀어야 될지 보다 더 디테일하게 선정해서 이완시켜 줄 수가 있겠죠. 허리 네모근 가쪽 섬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늑골, 갈비뼈의 가장 아래쪽을 찾아주십시오. 갈비뼈 가장 아래쪽에 있는 같은 라인에 있는 허리뼈가 허리뼈 2번입니다. 허리뼈 2번의 중앙에 있는 가시돌기를 찾으시고요. 가시돌기에서부터 옆으로 손가락 3마디 정도 이동한 지점을 손가락 2개를 포개어서 깊숙이 눌러서 이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 네모근의 안쪽 섬유는 먼저 엉덩뼈 능선, 엉덩뼈 능선의 가장 높은 지점을 찾으시고, 같은 선상에 있는 허리뼈 4번을 찾으시고, 허리뼈 4번에서부터 옆으로 손가락 2마디 정도 이동한 지점을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지그시 깊숙이 눌러서 이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반대로 골반이 후방경사되어 있는 사람이 허리 네모근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다면 이 사람의 허리 네모근을 이완시켜줘도 될까요? 골반이 후방경사되어 있는 사람 또한 허리 네모근이 긴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리 네모근 주변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반이 후방경사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허리 네모근의 긴장은 허리 네모근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허리 네모근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긴장된 것입니다. 왜 허리 네모근이 늘어나면서 긴장되어야 될까요? 골반이
후방경사되기 때문입니다. 골반이 후방경사되고 허리뼈가 뒤로 구부러지는 것에 저항하고 대항해서 허리 내모근이 계속해서 허리 뒤에서 긴장하고 허리를 붙잡고 안정화시켜 주려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허리 내모근 주변이 아프다고 해서 허리 내모근을 이완시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완시켜주는 그때는 허리 내모근이 순간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방경사에 저항하던 허리 내모근을 이완시켜 버리게 되면 골반은 더 후방경사 되겠죠. 다음 날이 되면은 허리 내모근이 더 긴장되어야 되겠죠. 왜? 골반이 더 후방경사 됐으니까 그것에 대항해서 허리 내모근이 더 과하게 일을 해야 되고 힘을 많이 들여야 되겠죠. 다시 허리 내모근이 긴장되고 통증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리 내모근이 피로하고 아파지고 뭉쳐지니까 걔를 다시 풀어주고 다음날 다시 일하러 보내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허리 내모근이 피로해지거나 일을 많이 해서 아파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골반이 후방경사 되는 것에 저항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로해지고 아파지는 것이니까 골반이 후방경사 되지 않도록 골반을 중립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허리뼈가 측만되거나 허리뼈 측면이 불안정해서 허리 내모근이 긴장되는 것이니까 허리뼈 측면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허리뼈가 측만되지 않도록 허리뼈를 중립으로 바로 세워주시면 허리 내모근이 피로해지지 않고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겠죠. 허리 내모근 실전 체형해부와 도움 되셨습니까? 마스터 코스 21기 대구 선생님들 괜찮았나요? 허리 내모근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제 인스타그램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실전 체형해부학은 실전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내 허리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으시고 골반, 허리뼈, 갈비뼈를 그리신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허리 내모근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짧아져 있을지 그리고 안쪽 부분과 가쪽 부분의 기능적인 차이는 없을지를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신다면 허리 내모근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난 첫 번째 에피소드 가시 위근 영상 올리고 나서 응원해 주신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실전 체형해부학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타입 지니어스.